경향신문 장덕진 칼럼 한번 볼게요. 요즘 이슈가 되는 거죠. 묻지마 범죄. 자, 이 제목에서 다 나와 있어요. 묻지마 범죄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냐? 사회적 고립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뭐 다 읽어보셨으니까요.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넷째 단락까지죠. 자기 경험을 좀 길게 얘기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디서 유학을 했을까?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교에서.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시카고더라고. 시카고. 미국에서도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시카고는 진짜 밤에 못 돌아다니는데요. 진짜로요. 그렇대요. 제가 어디서 들었지? 누구 뭐 아는 사람한테 시카고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여기 진짜 무서운 동네래요. 여기 밤에 나가면 안 된대. 아예 그냥 시카고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다 보셨을 테니까요. 진짜로 좀 무서운 동네죠. 표현이 한 가지는 좀 이런 건 좀 재밌는 표현 같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면요,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몸으로 나타나죠. 몸의 반응. 그걸 갖다가 잘 썼어요. 세 번째 단락 마지막에 낯선 사람 마주칠 때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긴장 속에 항상 뒤꿈치를 들고, 이런 게 글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무서웠다라고 한 줄로 쓸 수도 있겠죠, 보통. 근데 이걸 갖다가 신체적인 반응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 말랐다. 뒤꿈치를 들고. 뒤꿈치를 든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발소리 안 들리게 조심조심 살금살금 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공포가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요. 킬링필드, 저는 두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영화. 이 킬링필드가, 두 분은 킬링필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중에서 거의 뭐 히틀러하고 동급으로 가는 애가 폴포트라는 캄보디아의 그 악당이에요. 악마의 악마. 진짜 희대의 악마인데, 크메르 루즈라는 그 쉽게 얘기하자면 공산 좌익 집단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통치를 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한 200만 명 죽였어요. 그래서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그걸 다뤘던 영화. 이게 실제 그 크메르 루즈의 그 캄보디아 학살 사건은, 폴포트의 학살 사건은 이게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85년도인가 그때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잔인한 영화예요. 무서운 영화예요. 진짜로. 지금 다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좀 사람도 죽인 얘기야. 근데 85년도에 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시켜요. 방공 영화라고. 방공 영화라고. 예, 방공 영화죠. 왜냐면 솔직히 크메르루즈가 이 당시에 그 공산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 집단이, 공산 국가가 국민들한테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한 짓은 얘네가 최악이었습니다. 폴포트 정말 최악의 살인마예요. 살인마. 이건 인간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이제 이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나오고 어린 나이에 진짜 별로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굉장히 생각 안 나. 아동학대가 이런 거예요, 그죠? 어쨌건 그래서 그 킬링필드 사례 좀 과하죠. 근데 뭐 어쨌건 그만큼 그 시카고라는 도시가 무서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하나 둘 셋 넷은 그냥 가볍게 본인의 경험을 갖다가 좀 너무 길게 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이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 주거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안전한 곳에는 부자들만 산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렇죠? 평창동이나 저기 그 특히 부자들 단독주택 많은 데가 어디죠? 평창동, 알고 평창동?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전할 겁니다. 거기는. 예, 평창동 같은 데는요. 왜? 일단은 거기는 기본적으로 세콤차가 경찰차보다, 순찰차보다 더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세콤차가, 사설 경비업체 차가. 결국은 안전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슬픈 게, 건강, 안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빈부를 떠나서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샤넬 명품백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은 최소한, 그렇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아도 죽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안전이 위협받으면 안 될 텐데, 건강하고 안전은 빈부격차를 떠나서 국가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 결국은 안전의 문제도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주거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네.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단락에서는요, 자, 이 글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묻지마 범죄에 대한 1차적인 대책으로서 이분은 은근슬쩍,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인데도 불구하고 경찰력 강화를 갖다가 좀 지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치안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 필요하다. 이게 경향신문과 논조하고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가 고를까 말까 들었다 했던 사설 하나가 뭐였냐면, 한겨레 사설이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묻지마 범죄가 이렇게 횡행하고 칼부림 나니까 지금 뭐야 장갑차 등장하고 좀 경찰들 갖다 실탄
그거 총 들고 지금 경비 서고 있잖아요. 한겨레 오늘 사설에서는요 그거 좀 우려했어요. 한겨레 신문답게 이게 자꾸 이렇게 공안 분위기 조성하고 공포 분위기를 갖다가 잘못 독재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경향신문이 진보는 외침에도 어쨌건 외부 필진 칼럼이긴 한데 이분도 결국은 경찰력 강화, 치안 강화를 갖다 강조를 두 달락에서 했고, 그 다음 두 달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앞에 두 달락 먼저 볼게요. 자, 그렇죠. 치안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 여기 묻지마 범죄 거기 단락이요. 그렇죠. 특별 치안 활동.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관광지에서요 안전 순위로 꼽으면 우리나라가 제가 항상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진짜로. 일본이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싱가포르 정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최초로 특별 치안 활동이라는 게 발령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과잉 진압, 그 얼마 전에 보셨죠? 어떤 중학생인가가 막 혼자 막 날뛰다가 오해받아가지고 머리가 터졌어요. 경찰들 맞아가지고. 오늘 한겨레 칼럼인가 사서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라 이런 좀 반박을 했던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어쨌건 필요하다 지금은. 자, 두 번째 줄에 나왔죠. 일단은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 이런 공권력 강화가, 그렇죠, 대가의 수위, 그러니까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응징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공권력에 대한 무시, 뭐 이런 어떤 좀 우습게 보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이런 표현 좋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찰들이 예를 들면은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뭐 총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물리력을 써가지고 얘를 갖다가 주업해서 어디를 갖다 부러뜨리거나 범죄자를 갖다가 피를 나게 하거나 그랬다 하더라도 경찰을 갖다 면책시키겠다는 거,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과감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단 그 요건은 갖다가 엄밀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뭐 긴급한 경우에, 뭐 정말 위험한 경우에만 그런 걸 해준다든지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두 단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두 단락은 표현들이나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묻지마 범죄 원인은 결국은 또 아실 거예요. 그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나 이번에 저기 어디예요? 그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나 둘 다 범인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때 문제가 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둘 다 약간 은둔형 외톨이고, 자, 두 가지예요. 좌절과 사회적 고립. 좌절과 고립 때문에 엇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치유, 그러니까 해결이나 어떤 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 이게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유해야 된다. 그렇죠. 좋은 표현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관통하는 열쇠말, 키워드죠. 키워드 쉽게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키워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열쇠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즘은 좌절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건 뭐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고자 시도하지 않는 사람, 꿈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좌절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단락에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어요. 다 혼자 살아요. 그리고 공교육에서조차도 지금 공교육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만혼, 늦게 결혼하는 거죠. 비혼, 결혼 안 하는 거 거쳐가지고 이제는 아예 연애도 안 한다. 예. 생물학적으로 그냥 완전히 사람이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고립. 이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고립과 좌절을 치유해야 된다. 예.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좀 뼈 있는 문장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그 서현역 이쪽 저거 성남시입니다. 성남이죠. 분당 근처죠. 서현역, 나름 중산층 중산층도 아니고 여기 잘 산 동네입니다. 잘 산 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안전지대가 어디에도 없다. 요즘 큰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던 것 같고요.